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모멘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멘텀 지표라는 것은 이제 추세의 어떤 방향성 또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어떤 그 상승을 하게 되고, 하락하는 주식은 어떤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주식이 오를 때 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주식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원리가 이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주식은 그게 이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또 조정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텀 지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RSI, MACD, 스토캐스틱 스로우 이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70보다가 클 경우는 이것은 이제 너무 좀 과열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이라도 그 강도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일정 조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매도를 해주고 또 조정 후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이제 이 RSI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보다가 크면은 일단 매도를 좀 해주라는 것이고, 또 30보다가 작으면 이것은 이제 과매도 상태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받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MACD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죠? MACD는 이제 영선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이동 평균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나타내는 그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50일선, 60일선, 11선 이런 거를 몰라도 이 MACD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CD가 신호선보다가 클 때 이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라고 접근해야 되고요. 신호선 아래로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있는데요. %K, %D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K가 %D를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때 어떤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K나 D가 20 이하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고, 80보다가 클 경우는 과매수이기 때문에 매도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한 4개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삼성 SDI, 현대차 이 4종목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이 모멘텀 지표라는 것은 뭐 어제 주가, 오늘 주가 이렇게 며칠 사이의 주가로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는 약간의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3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MACD 선이고, 두 번째가 RSI, 세 번째가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지금 51선을 이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고요. 여기 이제 21선이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1월 23일 날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지금 계속 상승하면서 21선을 이렇게 약간 이탈했지만 다시 또 반등하려고 하고, 51선은
여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 뭐 굉장히 어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MACD나 이런 이제 모멘텀 지표를 보면 뭐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약간 어떤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MACD 선이 지금 이 녹색 선이잖아요. 이 녹색 선이 신호선을 이렇게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매도 사인이 났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쭉 하락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냐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현재는 이렇게 쭉 이탈을 해버려서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려오고 있어. 뭐 그렇게 현재는 그다지 좋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선 위에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선 아래로 떨어지면 좀 장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의 레빌리트를 볼 때는 일단 이걸로 보면은 이제 중립적인 자세로 취해야 된다. 아직까지 어떤 추격 매수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갈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면 언제 추격 매수를 했어야 되냐면 2월 13일 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날 12%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2% 올랐고 또 7% 올랐으니까 거의 19%를 3일 동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를 들어갔으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 날짜는 딱 하루였었어요. 매도 날짜도 그렇고요. 그걸 놓치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틀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이제 관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I를 보시면 이 RSI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70하고 30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 55 정도가 나왔어요. 55 정도가 나왔으니까 과매도 상태는 절대 아니죠. 70이 넘어야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매수로 보면은 30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56 정도 55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관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스토캐스틱스로 역시 이렇게 지금 틀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보통 한 30, 20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한 30 정도가 나왔어요. 30 정도이기 때문에 과매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과매수 상태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조금 침체됐다고도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세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 오션이죠, 그죠? 하나 오션. 역시 뭐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21선, 51선 모두 우상향으로 정배열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역시 MACD 선이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 꺾여 버렸고 RSI도 역시 두산의 레빌리티하고 비슷하게 한 54 정도를 형성하고 스토캐스틱스로는 완전히 %K가 %D를 이탈해 버렸죠. 그러니까 두산에는 빌리티보다가 차트 모양이 더 안 좋아요. 이동평균선 상으로 보면 두산에는 빌리티보다는 좋아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21선을 거의 살짝 이탈했지만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나머지 모멘텀 지표로 보면
좀 못하다,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이미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히려 이게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하락에 오히려 좀 무게를 둬야 되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강한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죠, 그죠? 한번 볼까요? 보시면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락했고, 금요일장에 6%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50에선이 이렇게 이제 꺾여 가지고 11월 달부터 계속 이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기적 침체를 가져오고요. 20일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골든 크로스도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일선하고 60일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여기 보시면 금요일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잖아요.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이제 진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상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이러면 굉장히 안 좋죠. 많이 하락하지만 하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닥을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MACD 선이 영선 아래로 이미 이탈을 했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상태로 지금 주가는 빠져 있고요. 이 지표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영선 아래 있으면 상당 기간 이렇게 보시면 영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11월 달부터, 그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RSI 같은 경우도 지금 30 상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32 정도죠. 그러니까 과매도 상태에 접어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이제 단기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1차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스토캐스틱 스로우도 지금 뭐 엄청 떨어졌잖아요. 2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이거를 일주일 안에 내가 며칠 안에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뭐 갑자기 뭐 급등한 재료로 급등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알 수는 없고, 현재 추세로 보면은 장기 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시 MACD 선이 영선을 이탈했죠, 그죠? 1월 17일 날 그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신호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부터 보이고 있죠, 그죠?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선 위에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당장 올라갈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영선 올라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간 조정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RSI가 보면 한 46 정도가 지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매도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과매도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과매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추천하지만 현대차는 아직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를. 그런데 다행히 이제 스토캐스틱 스로우는 좀 좋아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신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K가 %D를 돌파를 했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관망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 매수 구간에 접어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매수를 하려는 분은 아직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뭐 이미 이제 이렇게 물려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추가 하락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락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금 조정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좀 수렴하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